네, 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라이딩 출발 전에 꼭 이 엔진 예열이란 걸 해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흔히 오일이 돌아야 한다, 엔진 차가우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그런가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내용은 이 오랜 질문에 대해 특히 최신 바이크 기술을 고려했을 때 좀 명확한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예전 상식이랑 좀 다른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예전에 카뷰레이터 방식 바이크 타보셨던 분들은 예열은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특히 퓨얼 인젝션 시스템이 딱 들어오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죠. 아하. 왜 예열이 필요했었고, 지금은 왜 그 의미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오늘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예전엔 왜 그렇게 다들 시동 걸어놓고 한참 기다렸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카뷰레이터 때문이었어요. 90년대 이전 바이크에 주로 쓰였는데 이게 연료랑 공기를 기계적으로 섞어주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엔진이 차가울 때는 기화된 연료가 있잖아요. 이게 흡기 통로나 실린더 벽 같은 차가운데 다시 액체로 딱 맺혀버려요. 응축 현상이라고 하죠. 아, 물방울처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료랑 공기 비율이 너무 옅어져서 아이들링이라고 하죠. 공회전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네, 막 부르르 떨고. 네, 스로틀 확 열면 그냥 푸드덕하면서 시동 꺼지기도 하고 그랬죠. 저도 예전에 타던 거 겨울 아침에 초프 안 당기면 막 꺼지고 그랬어요. 아하. 그래서 그 초크레버. 그거 당겨서 연료를 일부러 더 진하게 넣어주고 엔진 데워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카뷰레이터 방식 바이크라면 뭐랄까 지금도 부드러운 출발을 위해서는 한 1, 2분 정도 공회전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요즘 당신이 타시는 바이크 포함해서 대부분은 퓨얼 인젝션 방식이죠. 왜 전자식 연료 분사. 맞아요. ECU라는 작은 컴퓨터가 엔진 온도나 여러 센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딱 받아요. 그래서 최적의 연료량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뿌려주거든요. 똑똑하네요. 네. 덕분에 시동 탁 걸자마자 아이들링도 안정적이고 스로틀 반응도 부드럽게 바로 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동 걸고 출발한다 이것만 보면 퓨얼 인젝션 바이크는 예열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죠. 근데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아니 그래도 오일이 차가우면 엔진에 안 좋지 않나? 충분히 돌려줘야지 이렇게 믿으시는데 이건 그럼 틀린 생각인가요? 그것도 사실 이제는 좀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요즘 쓰는 엔진 오일, 예를 들어 10W40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네, 멀티그레이드 오일. 네, 그게 이름 그대로 추울 때, W 앞숫자, 나 더울 때, 뒷숫자나 다 적절한 점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졌어요. 가령 10W 등급 오일이면 섭씨 영하 한 25도? 그 정도 추위에서도 충분히 잘 흘러서 시동 거는 순간 엔진 곳곳으로 빠르게 퍼지도록 설계돼 있거든요. 영하 25도요? 그럼 우리나라 겨울 날씨 정도는 전혀 문제 없겠네요. 그렇죠. 웬만한 추위에서는 오일 순환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보통 시동 걸고 헬멧 쓰고 장갑 끼는 그 잠깐 동안에 이미 오일은 필요한 곳에 다 가 있습니다. 계기판에 오일 압력 경고등 꺼지는 거 보면 알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 등 꺼지면 오일 압력은 정상적으로 형성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퓨얼 인젝션이고 오일도 문제 없다면 시동 걸자마자 그냥 스로틀 확 감고 출발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다고 하시던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단순히 시동이 걸리고 오일이 도는 거랑은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차원이요? 네, 바로 엔진 내부 부품들의 정밀한 간극, 그 틈새 문제랑 열 팽창 문제입니다. 정밀한 간극, 열팽창. 그게 왜 중요한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엔진 안에 보면 피스톤이랑 실린더 벽 사이, 또 밸브랑 캠축 같은 핵심 부품들 있잖아요. 네. 이게 아주 미세한 틈새를 사이에 두고 움직여요. 그 틈새가 어느 정도냐면 머리카락 굵기 정도, 수십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00분의 1 밀리미터 단위로 아주 정밀하게 설계돼 있어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품들이 제 성능을 내려면 엔진이 충분히 돌아서 열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열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금속은 열 받으면 미세하게 늘어나잖아요. 열 팽창이라고 하죠.
부품들이 이 열팽창을 해서 원래 설계된 최적의 간극, 그 딱 맞는 틈새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엔진이 차가울 때는 이 부품들이 아직 최적의 상태, 뭐랄까 제자리를 완전히 찾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엔진이 완전히 예열되기 전, 즉 부품들이 그 최적의 간극을 찾기 전에 너무 높은 RPM을 쓰거나 스로틀을 막 과격하게 조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닿으면 안 되는 데가 닿거나 마모가 생기거나 그러나요? 네, 아직 최적 상태가 아닌 부품들 사이에 미세한 마모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게 뭐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엔진 수명에는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실제 라이딩에서 당신은 우리는 어떻게 타는 게 좋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해도 괜찮아요. 퓨얼 인젝션 바이크는요. 네. 다만 엔진이 충분히 열을 받을 때까지는 좀 부드럽게 주행하는 게 중요해요. 부드럽게요? 네. RPM을 너무 높이지 않고 급가속이나 급감속 같은 거 좀 피하면서 뭐랄까 시내 주행하듯이 스무스하게 달리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타야 할까요? 엔진이 언제 충분히 따뜻해졌는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요. 잠깐 신호대기 같은 때 멈췄을 때 클러치 커버 같은 엔진 옆부분을 손으로 살짝 만져보세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싶으면 어느 정도 열이 오른 거예요. 아, 직접 만져보면 되는군요. 네. 아니면 일부 고급 모델들, 예를 들어 BMW S1000XR 같은 바이크는 아예 엔진이 차가울 때는 계기판에 더 낮은 RPM까지만 쓰라고, 그러니까 레드존을 낮춰서 표시해주기도 해요. 오, 친절하네요. 바이크가 직접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하고 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기능이 없는 바이크라도 우리가 스스로 좀 배려해줄 수 있는 거죠.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구형 카뷰레이터 바이크는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서 한 1, 2분 예열이 필요하다. 네. 하지만 요즘의 퓨얼 인젝션 바이크는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해도 된다. 대신 엔진 내부 부품들이 열받아서 최적의 간극에 도달할 때까지는 부드럽게 낮은 RPM 위주로 워밍업 주행을 해주는 것이 장기적인 엔진 건강에 좋다. 이거죠.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단순히 뭐 시동 걸고 오일 순환되는 거 이상으로 엔진 내부의 그 정밀한 금속 부품들이 열받아서 제 성능을 발휘할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약간의 시간을 주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엔진 예열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근데요, 엔진이 준비되었다고 해서 과연 그걸로 모든 준비가 끝난 걸까요? 무슨 말씀이시죠? 혹시 타이어나 서스펜션 같은 다른 중요한 부품들도 최적의 성능과 안전을 위해서 약간의 준비 운동이 필요하지는 않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아,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다음에 꼭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